안녕하세요. 마음대로 탁주부입니다. 벌써 2024년 막바지예요. 모두들 올 한 해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연말결산편으로 준비했어요. 2024 노브랜드 베스트 아이템 24가지. 기존 추천한 품목 중에서도 다시 봐도 이건 또 산다 는 품목들만 정리했으니까요. 편하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자는 종류가 워낙 많아서 과자만 따로 결산하려고 해요. 기대해주세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후라이드 가라아게 800g에 1,980원. 이건 먹어본 가라아게 중에 단연 상위 포지션이에요. 원산지는 태국, 닭고기 다리살 61.28%, 쌀가루가 조금 들어간 게 특징이에요. 한번 튀겨진 비주얼로 이대로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면 딱입니다. 쌀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기존 가라아게들보다 훨씬 더 바삭한 식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짭조름한 매콤한 맛이 감칠맛을 더해줘서 원래도 없는 잡내까지 다시 한번 잡아주니까 식어서 먹어도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감자 고로케 600g에 6,980원. 이제부터 노브랜드 가성비 왕은 해시브라운이 아닌 감자 고로케입니다. 포장을 열어보면 과대 포장은 1도 없이 바로 고로케만 10개가 15분 땡 하고 나온 고로케의 자태는 딱 보기에도 바삭해 보이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기름기가 정말 별로 없다는 점이에요. 속을 보면 감자로 가득 채워져 있고 맛은 야채가 막 들어간 그런 류의 고로케가 아니라 달달하게 으깬 감자를 양념한 속이 들어있어서 부드럽게 술술 들어가는데요. 특히나 케찹을 찍어서 먹으면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맛이 완성되니까 꼭 찍어서 드셔보세요. 왕만두 980g에 5,580원. 노브랜드 만두들이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괜찮은 편인데요. 가격 진짜 착하지 않나요? 돼지고기 함량은 30.31% 국산이고요. 아주 매끈매끈 통통하니 정말 뜨겁지만 않으면 한입 가득 먹고 싶어지는 비주얼입니다. 속이 나름 꽉 차있고 냄새를 맡아봤을 때 잡내는 전혀 안 나고요. 제가 고기 냄새 귀신인데 나름 좋은 고기를 쓴 것 같아요. 맛은 생각 외로 자극적이지 않아요. 정말 짜지 않아 담백하면서도 물리지 않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슴슴하니 이대로 먹어도 맛있고 매콤한 청양고추 간장과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간식 소세지 504g에 5,680원. 노후란 포장부터 굉장히 노브랜드스러운 간식 소세지예요. 분명히 간식 소세지라니 이름도 노브랜드스러운 장명인데요. 포장은 나름 성의있게 치즈까지 그려져 있어서 존재감이 나름 있어 보이는 녀석이에요. 자주 사는 품목은 아니지만 예전에 20개가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18개가 들어있네요. 제 기억이 맞는지 수치화는 어렵지만 제품의 용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고 하는 제품들 보면 물가가 정말 성큼성큼 오른다는 게 체감되어져서 약간은 속상하긴 합니다. 연육 61.77%, 체다치즈 3.29%, 원재료 원산지는 글로벌하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제조원이 진주햄이에요.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전통의 소세지 천하장사의 제조사라는 거예요. 이 녀석은 거의 천하장사입니다. 그런데 뭔가 기분 탓일까요? 포장의 영향인가? 천하장사 소세지보다 치즈 맛이 조금 더 나고 조금 덜 짠 느낌이에요. 제가 식품 전문가는 아니라서 두 제품의 제원까지 완벽하게 비교할 순 없지만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가격이 너무 저렴해도 의심하기 마련인데 제조원이 진주햄이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올라가는 제품이에요. 부들부들 짭조름, 심심할 때 간식으로도 저녁에 간단한 안주로도 활용도가 높은 품목입니다. 그릭 요거트 100g에 2,780원. 그릭 요거트는 한번 사 먹어보고는 그 꾸덕함에 놀라서 종종 사는 제품이에요. 사실 노브랜드에 갈 때마다 있는 건 아니어서 구매 시에 좀 복불복이 있는 제품이고요. 원재료는 세균수 기준 1급 A 국산 원유와 유산균 이렇게 두 가지고요. 칼로리는 170칼로리. 눈에 띄는 건 당류가 2g. 성분도 좋고 당류가 적어서 좋더라고요. 뚜껑을 열면 귀여운 플라스틱 스푼이 들어있어요. 뭔가 세심한 배려받는 느낌이고요. 가격 대비 양을 보면 이게 뭐야 할 수 있겠지만 먹어보면 일단 그 꾸덕함과 매우 고급짐의 가격을 인정하는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꾸덕한 질감을 좋아해서 그릭 요거트는 이 정도 질감은 있어줘야 하는 것 같아요. 맛은 플레인이라 특별히 대단한 맛이 느껴지진 않지만 살짝 상큼하고 끝맛에 우유의 고소한 맛이 은은하게 느껴져요. 과일과 함께 버무려 먹거나 치즈처럼 샐러드에 올려 먹어도 좋고 크래커나 과자 그리고 심지어 초코 과자에 올려 먹어도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내뿜는 노브랜드 그릭 요거트입니다. 달지 않고 느끼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무설탕 요거트, 수분기 없는 꾸덕한 요거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입니다. 치즈 쫄볶이 450g에 3,980원. 국민 간식으로 떡볶이가 빠질 수 없는데요. 이건 치즈 쫄볶이예요. 이 가격에 쫄볶이라니 상당히 메리트 있고요. 들어있는 치즈는 뿌려 먹는 치즈
99% 모짜렐라 치즈네요. 원재료는 소금만 국산, 나머지는 글로벌합니다. 열어보면 떡과 쫄면, 양념에 치즈까지 적당한 양의 구성이 알차요. 프라이팬에 물 넣고 양념 넣고 재료 다 때려 넣어 조리하면 되는데 어묵은 따로 조금 추가했고 번외로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양배추 있어서 같이 넣어줬는데 이날은 양 조절 실패로 양념 조금 더 해줬습니다. 한번 씻은 떡과 쫄면 사리까지 잘 풀어서 넣어주고 치즈 넣어 마무리하면 완성! 이번엔 양배추 덕에 양이 정말 푸짐해졌죠. 원래도 살짝 달큰한 양념이 매력적인 쫄볶이인데 양배추 덕에 인위적이지 않는 단맛이 더해져서 맛있더라고요. 떡볶이는 맵달짠인데 매운맛은 좀 약하니까 매콤한 맛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필수로 넣어주세요. 치즈도 적당히 잘 늘어나고 쫄깃한 쫄면까지 간식으로 좋습니다. 티라미수 180g에 2,980원. 이건 냉동고에 있는 품목이에요. 원산지는 이탈리아 정통 레시피로 만든 티라미수라고 하는데 기대가 되죠. 디저트류다 보니 당류나 지방이 좀 높은 점은 참고하시고요. 2개의 컵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2,000원대의 퀄리티 같지 않는 포장이에요. 냉동이라 상온에 3시간 정도 두고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얼어있는 상태에서 먹으면 아이스크림 같고 살짝 녹으면 케이크 같은 느낌입니다. 코코아 가루가 듬뿍 올려져 있고 속은 마스카포네 크림과 시트가 겹겹이 쌓여 있어요. 한 입 먹어보면 생각보다 시트가 정말 촉촉하고 적당히 달달한데요. 맨 아래에 커피 시럽이 적셔진 시트가 있는데 이 커피 향이 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티라미수 제품들보다 훨씬 촉촉하고 많이 달지 않은 점이 좋더라고요. 디저트나 간식으로 좋은 티라미수, 퀄리티가 어나더 레벨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가성비 제품으로 선택할 만합니다. 요거트 음료예요. 750ml고요. 플레인 요구르트 2,380원, 딸기와 망고 맛은 각각 2,680원. 저는 플레인하고 딸기 담은 요구르트 집어왔어요. 노브랜드 마시는 요거트는 정말 아는 맛이 무섭다고 갈 때마다 집어올까 말까 고민을 하게 만드는 제품이에요. 왜냐고요? 너무 맛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시중에서 파는 요거트 블렌디드 어쩌고 뭐 이런 제품들하고 거의 같은 맛이에요. 상큼 달달 그 자체. 거기에 떠먹는 게 아니고 맛있는 제품 형태여서 방금 한 잔 먹고도 또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맛을 가졌습니다. 우선 드링킹 플레인 요구르트 국산 원유 33%의 프랑스산 유산균이 들어있고요. 시럽이 안 들어가서인지 딸기나 망고보다는 좀 더 묽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시럽이 안 들어간 것만큼 조금 덜 달아요. 덜 달다고 해서 상대적인 것이지 보통 생각하는 플레인 맛의 요거트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딸기 담은 요구르트는 플레인에 딸기와 딸기 과즙 농축액이 포함되어 있고 당도는 2% 정도 높아요. 플레인보다 훨씬 진한 농도가 느껴지시나요? 딸기 건더기가 톡톡 씹히면서 상큼 달달하니 정말 맛있는데요. 저는 이 제품을 시원하게 해서 얼음을 살짝 섞어서 먹는데 맛이 달고 진해서 얼음이 조금 녹아도 크게 거부감이 없이 먹을 수 있고 오히려 단맛도 좀 중화돼서 좋더라고요. 달달한 음료로 당 충전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아이들도 좋아하니까 너무 많이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추천드립니다. 해시브라운 640g에 2,980원. 사실 이 제품은 노브랜드에서 워낙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라 리뷰가 필요한가 싶지만 장바구니에 담아온 김에 리뷰 한번 해볼게요. 해시브라운은 보통 대용량이 많은데 이건 나름 소포장이라 사오기에 덜 부담스러워서 좋아요. 원산지는 벨기에산, 감자 89.28%, 건조 감자 1.1% 들어갔네요. 에어프라이기에 좀 바삭하게 조리하면 말 그대로 겉바 속촉이 완성되는데요. 전 호텔 조식으로 나오는 비교적 촉촉한 해시브라운보다 오히려 기름이 쫙 빠진 이 맛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소금간이 많지 않아서 슴슴하니 담백한 걸 선호하는 제 입맛엔 딱입니다. 거기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이런 가격 너무 혜자스러운데요. 조리도 쉽고 보관도 쉽고 맛도 준수한 바람직한 품목이에요. 단점이라면 조금 얇은 느낌이 살짝 있지만 감자를 좋아하는 감자 러버 분들에겐 무조건 좋을 거예요. 추천드려요. 크라비 150g에 1,880원. 크라비 말해 뭐하겠어요. 향기만 맡아도 전 국민이 아는 맛이죠. 크래미를 게살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어묵 재료인 명태 연육으로 만든 제품이에요. 제조원은 사조 대림, 한 개당 칼로리는 30칼로리로 생각보다 칼로리가 낮아서 좋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고급화된 맛살류들이 많은데 노브랜드 크라비는 예전 게맛살과 근래에 고급화된 제품의 딱 중간 정도 있는 제품 같아요. 양도 적당하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여기에 칼로리도 낮은 게 한몫하는데
해주세요. 게맛살류가 먹고 싶을 때 부담 없이 사올 수 있는 포지션인 듯 합니다. 맛은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제 친구가 알려준 게맛살 안주로 맛있게 먹는 법을 공유해 볼게요. 맛있는 참기름과 소금으로 기름소금 만들어서 함께 먹으면 뭔가 더 고소하면서도 풍미가 있는 게맛살을 먹을 수 있는데요. 제 취향에는 맞더라고요. 안주로 맛살만 먹기 좀 부족할 때 한 번쯤 드셔보세요. 배 안 부르고 가벼운 안주로 이런 맛돌이가 없을 거예요. 꼬치 어묵 518g에 4,880원. 매콤한 맛이랑 두 가지 버전인데 저는 기본으로 사오는 편이에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최근 몇 달 동안 어묵탕에 중독이 되어서 여러 브랜드의 꼬치 어묵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끓여 먹고 있는데요. 노브랜드 꼬치 어묵은 다양한 브랜드 중에서도 상당히 가성비 있는 제품이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구성은 꼬치 어묵은 총 14개 들어있고 국물용 액상 스프가 2개 들어있습니다. 꼬치 어묵의 크기는 약간 작은 편인데요. 전 오히려 살짝 작아서 집 냄비에 넣고 끓이기 좋더라고요. 사실 맛은 시중에 있는 고급 브랜드 어묵들에 비하면 누가 봐도 훨씬 더 저렴한 맛이긴 해요. 어육 함량 면에서도 그렇고 어묵의 식감도 그렇고 절대 고급 어묵과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맛이 고급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노브랜드 어묵꼬치는 길가 노점이나 학교 앞 떡볶이집에서 먹었던 그 어묵 맛과 매우 유사한데요. 맛에 추억 보정이 더해져서 익숙한 게 맛있다고 대단하지 않지만 쉽고 편안한 맛이에요. 거기다 국물도 전혀 고급스러운 느낌이 안 나지만 무 몇 조각 넣어주면 몇 번이고 종이컵에 리필해 먹던 그 짭조름한 국물의 느낌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비싼 어묵보다 가벼운 맛으로 즐기기에는 더 좋더라고요. 집에서도 좋고 캠핑 가서도 좋고 부담 없이 간식이나 안주용으로 안성맞춤입니다. 메밀 김치전병 720g에 6,480원. 이건 주기적으로 사오는 최애 제품이에요. 국산 메밀가루와 배추, 돼지고기도 국산. 이 정도면 재료도 나쁘지 않고요. 한 봉지에 6개밖에 안 들어있어 하실 수 있겠지만 속이 가득해서 묵직한 느낌을 느껴보신다면 결코 가성비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 없을 거예요. 조리 방법은 후라이팬 조리시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간편하게 에어프라이어 사용했어요. 팬에 노릇하게 구우면 맛은 있겠지만 에어프라이어로 하면 기름진 맛이 덜해서 담백한 전병 으로는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물론 치우기도 편하고요. 반을 갈라보면 속이 꽉 차 있는 거 보이시죠? 큼직큼직하게 잘라야 소가 밖으로 덜 튀어나오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요. 맛은 일단 그 매콤함이 상당합니다. 시중에 있는 김치만두나 타사 김치전병은 김치가 고기의 느끼함을 잡는 정도의 느낌이라면 이 제품은 확실히 그 매콤함이 매력인 제품이에요. 첫 입을 딱 먹으면 매콤한데 하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그렇다고 맵기만 한 게 아니고 속안 재료들의 조화가 상당히 좋아서 정말 부담 없이 잘 먹어져요. 만두와는 다른 메밀 전병만의 특색이 있어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재구매해오는 품목이에요. 막국수 같은 면 요리 먹을 때 사이드로 먹기에도 너무 좋고 안주로도 훌륭하고요. 노브랜드 제품 중에 정말 자신있게 재구매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녀석 중에 하나 강력 추천드립니다. 밀크 아이스크림 660ml에 4,980원. 노브랜드 아이스크림은 사실 사봐야지 생각만 하다가 항상 그냥 지나쳤던 품목인데요. 최근 아이스크림이 땡기던 찰나에 구매해봤어요. 노브랜드 약간 마트계의 다이소 같은 느낌으로 찾으면 다 있네요. 전 밀크 아이스크림을 구매했습니다. 이 외에도 초코칩, 쿠키칩까지 총 3가지 종류 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종류 은근 많은데 이 라인은 3개인가봐요. 일단 포장이 나름 고급진 느낌이에요. 저렴하지만 결코 저렴하게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맛은 처음에 먹고 살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한 맛과 조금 다르더라고요. 사실 좀 저렴한 벌크통에 들어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풍미가 좋았습니다. 분명 우유 함량이 엄청 높지 않지만 무슨 조화를 부렸는지 시원하면서도 끝맛의 분유 맛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생각보다 진한 맛이 느껴져서 꽤 괜찮더라고요. 단맛도 너무 강하지 않고 밀키함과 조화가 좋아서인지 생각보다 가볍게 느껴져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단점이라면 역시 이거 너무 많이 먹게 생긴 게 단점이에요. 맛이 베스킨과 같은 묵직한 아이스크림보다는 뭔가 조금은 라이트하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면 반통 순삭이더라고요. 역시 이런 떠먹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조만간 종류별로 사오게 생겼어요. 추천입니다. 청국장찌개 500g에 4,580원. 레토르 청국장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몇 없는데 이거 괜찮더라고요. 가격은 얼마 전보다 100원 정도 오른 듯해요. 요즘 물가 보면 이 정도 오른 거 타격감이 크진 않은 것 같은데 더는 오르지 않으면 좋겠어요. 1, 2인분 분량으로 청국장 15%, 청국장 가루 0.1% 들어있고요. 청국장과 두부는 외국산, 나머지 재료는 대부분 국산이에요. 참고하세요. 열어보면 이 정도 건더기가 살짝씩 보이는데 구워보면 푸짐한 건더기 확인할 수 있어요.
두부도 꽤 들어있고 호박, 양파, 무, 김치, 고추, 표고버섯까지 레토르답지 않게 생각보다 건더기가 넉넉합니다. 봉지째 중탕하거나 전자레인지도 좋지만 저는 뚝배기로 끓였고요. 보글보글 끓이다가 두부 조금 추가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냥 먹으면 1인분, 부재료 추가하면 2인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끓일수록 냄새가 솔솔, 구수한 청국장 향이 기분 좋은데요. 맛은 진하고 걸쭉한 맛이에요. 간혹 청국장 찌개인데 된장찌개랑 분간 안 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건 청국장 정체성이 확실한 녀석이고 인위적이지 않은 적당한 쿰쿰함과 기본에 충실한 맛이어서 청국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정도예요. 저는 살짝 싱겁게 먹는 편이라 이대로는 조금 짭짤했고 부재료를 더 넣고 물을 조금 더 추가해서 먹으면 딱 좋더라고요. 푸짐한 건더기에 진하고 구수한 청국장 간편하게 즐기기에 좋습니다. 진한 도가니탕 500g에 6,880원. 사실 노브랜드 도가니탕은 가장 기대를 안 했던 제품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도가니탕이 워낙 가격대가 있으니까 국물만 도가니탕 느낌이겠거니 했는데 이거 반전이 있더라고요. 소스지 14.4%, 소고기 6%, 도가니 엑기스 등등 대부분 원산지는 호주산입니다. 특히 조리에 파를 송송 썰어 넣으면 맛있다고 하니까 꼭 파는 준비해주세요. 포장을 열어 내용물을 보면 반전이 있다고 한 이유가 나와요. 정말 건더기가 푸짐하더라고요. 노브랜드 국물 한 끼 리뷰 중에 첫눈에 이것만큼 건더기 칭찬한 품목 처음이었어요. 실한 건더기는 합격이고 팔팔 끓이다가 후추를 조금 넣고 파를 듬뿍 넣어주면 비주얼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국물 맛은 따로 간을 안 해도 나름 간간하니 맛있고 후추와 파를 추가로 넣어서인지 느끼하지 않고 시원했어요. 도가니인지 스지인지 사실 구분은 잘 안 가지만 어쨌든 말캉말캉한 건더기가 정말 실하고 흐물한 애들도 있고 좀 쫄깃한 애들도 있어서 식감도 재밌고요. 소고기는 사실 잘은 안 보이네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미 조리된 제품이라 너무 오래 끓이면 도가니랑 스지가 너무 부드러워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조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15,000원 주고 도가니탕 사 먹을 필요 없을 듯한데 도가니탕 좋아하시면 한 번쯤 꼭 드셔보세요. 이거 추천입니다. 파게장 500g에 3,980원. 이건 전에 추천 한번 해드린 제품인데 가격 그대로예요. 국물 한 끼에 빠질 수 없는 품목이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양지와 대파를 듬뿍 넣어 끓인 육개장 같은 파게장. 대파 25%, 소고기 양지 6.2%. 대파는 중국산, 소고기는 외국산입니다. 1, 2인분 분량으로 대파가 푸짐하게 들어가 있고 고기도 나름 잘 보여요. 그냥은 아쉬우니까 버섯 조금이랑 파 추가했는데요. 사실 파게장은 어떤 부재료를 넣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숙주, 콩나물, 건나물, 버섯, 당면 뭐 등등 어떤 재료랑도 조화롭습니다. 팔팔 끓여주면 비주얼이 아주 그만이고 밥을 부르는 뭉근한 고기 국물 향이 좋은데요. 국물은 뜨끈한 맵지 않게 얼큰하고 듬뿍 들어있는 파가 푹 익혀져서 개할 일을 다한 느낌인데 그 덕에 국물 맛이 맑고 시원하니 뒷맛도 깔끔합니다. 한입 크기로 잘게 찢어지는 소고기 양지도 제법 풍성하게 들어있고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니 나름 식감이 살아있어서 좋은데요. 이쯤 되면 다시 한번 가격 생각하게 되는 맛이에요. 가성비로는 따라올 수 없는 퀄리티라 두말하면 입 아픈데 집에서 육개장, 파게장 힘들잖아요. 가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얼큰 김치우동 1인분에 1,480원. 이거 못 보던 녀석이에요. 우동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신상인 듯하고 김치우동이라니 기대 안고 담아왔습니다. 얼큰한 걸 한껏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엿보이는 붉은 포장에 쫄깃한 수타식 면발인 걸 강조해놨네요. 맛있겠다 하고 열린 마음으로 살펴보는데 칼로리가 생각보다 낮아요. 그런데 나트륨이 빨간불이에요. 살짝 당황했지만 눈 감고 열어봅니다. 구성은 우동면과 건더기 스프, 분말 스프 이렇게 세 가지 이대로 다 넣고 2분 조리하면 끝. 근데 저는 우동면 먹을 때 이 신맛 때문에 살짝 삶아서 물 버리고 다시 삶아 먹거든요. 물론 귀찮을 때 패스하지만 기름 한번 빼고 먹으면 훨씬 깔끔한 맛이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스프 넣고 허전하니 표고버섯 한 개 추가로 넣어주고 바글바글 끓여주면 진짜 끝. 보글보글 끓는데 꽤 맛있어 보여요. 국물 맛은 생각보다 진짜 얼큰합니다. 깔끔하면서도 건더기 스프에 김치와 파가 듬뿍이라 그런지 이거 완전 찌개 느낌이에요. 수타식이라는 우동면은 저는 물 빼고 촬영하고 하느라 조금 오래 삶아줬는데도 쫄깃함이 살아있었고 탱글탱글 밀가루 맛이 많이 나는 면이 아니라서 먹기에 거슬림이 없더라고요. 이거 얼큰하니 해장용으로는 물론이고 어묵이나 버섯 등 추가 재료 준비해서 푸짐하게 안주로도 뚝딱일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괜찮네요. 추천입니다.
메밀소바 1인분에 1,480원.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이런 날씨에 냉면도 좋지만 시원한 메밀소바도 별미잖아요. 특히 노브랜드 메밀소바는 가성비 진하게 나오는 제품이라 소개해드릴게요. 표지를 보니 일본어로 자루소바라고 쓰여있는데 찾아보니 이 말은 소쿠리에 면을 담고 국물을 따로 담아내는 방식이라고 해요.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제품 역시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도 소바는 국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면을 찍어 먹는 방식이라서 조금은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리 방법은 간단하긴 하지만 앞선 우동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손이 가는데요. 뜨거운 물에 면을 삶아서 찬물에 잘 씻어주는 과정이 들어가죠. 이때 찬물에 잘 씻을수록 더 쫄깃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손이 시려워도 조금 참고 물기까지 탈탈 털어주면 끝입니다. 소스는 찬물에 건더기 스프를 넣으면 되는데 먹다 보면 면의 양에 비해서 소스가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소스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감칠맛 있고 은은한 와사비 향도 나지만 와사비 매니아인 저는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코끝이 쨍한 이 맛에 중독돼서 자꾸 사 먹는 것 같아요. 시원한 면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구매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베트남 쌀국수 간편 세트 2인분에 4,280원. 이건 리뷰도 많고 노브랜드 인터넷몰에서도 상당히 높은 순위에 있는 품목이에요. 게다가 평도 꽤 좋아서 기대가 되는 녀석입니다. 특히 베트남 느낌이 물씬 나는 겉포장이 참 마음에 드는데 국물류 치고 나트륨도 적은 편이고 1인분 280칼로리로 낮은 것도 마음에 들어요. 구성물은 쌀국수면 2개, 액상 스프 2개, 고면 스프 2개 심플하고요. 조리법은 살짝 번거로운 게 면을 육수와 따로 삶아야 하더라고요. 전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놓고 면 삶은 후에 바로 그 냄비를 사용해서 냄비 2개를 사용하진 않았는데 요거 참고하세요. 면 삶을 때 쌀국수면이 뭉치지 않게 잘 저어가며 조리하시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대충 했다가 쌀떡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고명과 함께 뜨겁게 끓인 육수를 먼저 그릇에 담고 삶아둔 면을 넣으면 완성! 와, 이게 끓이면서부터 느낀 거지만 국물의 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뭐랄까 베트남 식당에서 맡았던 그 향기, 이런 향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던데 쌀국수는 이래야 제맛이죠. 국물 맛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전 정말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추가 재료는 넣지 않았는데 고기나 숙주를 추가해서 먹으면 상당히 괜찮은 한 그릇이겠어요. 요즘 쌀국수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는 것도 봤는데 이 가격에 이 정도 느낌이면 노브랜드 쌀국수 꽤 잘 나온 것 같아요. 면 양도 보기에 많지 않아 보이지만 막상 끓여보면 적당한 양이고 속이 불편하지 않는 맛이었어요. 숙주랑 같이 먹으면 해장이 될 듯한 시원한 맛입니다. 얇은 피 김치만두 800g에 6,280원. 요즘은 만두 제품들이 다들 퀄리티가 좋게 나와서 비비고나 풀무원 등 다양하게 먹어보는데 사실 최근에 김치만두 홀릭이 걸려버려서 얇은 피 김치만두 구매해봤어요. 국내산 돼지고기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 절인 배추도 국산, 주재료가 국산이라는 점이 장점이에요. 여기에 6,000원대에 20개 정도 들어있는 가성비까지. 조리는 이번에 좀 다양하게 먹어보고자 반은 찌고 반은 에어프라이어 조리를 해봤는데요. 결과는 뭐 둘 다 맛있어요. 둘 다 매력있더라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요즘 냉동만두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 이건 노브랜드 만두 중에서도 가장 제 입에 맞는 제품이었어요. 속도 꽉 차있고 만두피가 얇아서 밀가루 맛이나 향도 없고 끝맛도 매콤한 게 찌던 굽던 다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금방 먹을 줄 알았으면 옆에 있던 얇은 피 고기만두도 집어올걸 하는 후회를 했습니다. 노브랜드에서 만두를 산다? 김치만두 추천할게요. 왕오징어구이 200g에 8,980원. 이건 제가 떨어질 때마다 구매해오는 저만의 안주 왕오징어구이예요. 요즘 마른 안주들이 너무너무 비싼데 그래도 이 왕오징어구이는 아직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10,000원이 되지 않는 가격에 양이 상당하다는 장점이 강점이에요. 다만 원산지가 외국산, 페루, 칠레, 중국 등이라고 적혀있는 걸 보면 어딘가에서 싸다 싶으면 사와서 만드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나 전 저렴하고 맛있으니 원산지 따위 하면서 구매하는데요. 일단 맛은 감미료가 들어가 있어 짭조름하니 맛이 있고요. 조미되어 있지만 기름지지 않는 매트함이 매력인데 조금만 먹어야지 하다가 자꾸 먹어버리는 아성의 맛을 가지고 있어요. 칼로리도 그리 높지 않아서 맥주 한두 캔과 함께하기 부담없이 좋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정체는 알 수 없으나 가격도 좋고 양도 괜찮고 굽지 않고 편한 왕오징어구이, 마른 안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멘보샤 420g에 9,980원. 사실 전 중국 요리 전문점에서 하는 멘보샤는 아직 영접 전이라 오리지널의 맛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리뷰해볼게요. 일단 하늘색 포장으로 가벼워 보이는데 들어보면 상당히 임팩트하면서 묵직한 느낌이에요. 살펴보면 한번 튀겨냈다고 하니 에어프라이어에 가장 적합한 제품인 듯 하죠. 원산지는 새우 때문인지 베트남산, 그리고 영양 정보를 좀 보면 기름에 튀긴 제품답게 지방 비율은 좀 높은데 생각보다 열량이 높지는 않아요. 전에 리뷰했던 과자들과 비교하면 착하기까지 한 열량이더라고요. 박스를 열어보면 투명 비닐 안에 냉동 멘보샤가 가지런하게 12개 들어있고요. 딱 2입 정도 들어갈 만한 사이즈에 나름 새우 완자가 확실하게 들어있어요. 에어프라이어에 돌려가면서 조리하라고 하는데 처음 뒤집을 때는 빵이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인지 엄청 눅눅하더라고요.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 골고루 돌려주다 보면 어느새 바삭바삭한 멘보샤가 완성이 됩니다. 생각해보니 함께 먹을 소스가 없어서 스위치릴을 대신할 저만의 소스를 만들어봤어요. 생각보다 맛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스리라차 한 스푼, 케찹 한 스푼, 올리고당 조금 해서 먹으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취향껏 비율 조절해서 드셔보세요. 완성된 멘보샤를 반으로 갈라보면 속이 상당히 알차요. TV에서 보던 멘보샤의 느낌과는 살짝 다르지만 빵 부분이 정말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게 상당히 조합이 좋았습니다. 새우 완자는 어묵 맛과 새우 버거 패티의 중간 어딘가의 맛인데 좀 괜찮더라고요. 다만 개인적으로 어떤 소스든 꼭 함께 먹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기름이 많다 보니 그냥 먹으면 살짝 느끼한데 소스랑 먹으면 느끼함이 싹 가시더라고요. 멘보샤 구매하면서 노브랜드 제품치고 크기 대비 조금 가격이 있구나 싶었는데 10,000원 정도의 값어치는 하더라고요. 색다른 술안주나 간식으로 강추. 전 종종 재구매할 듯 합니다. 매콤달콤 닭강정 600g에 7,680원. 이건 전에 리뷰한 적이 있죠? 노브랜드 가면 사야 할 것 중에 빠질 수 없는 품목이에요. 맨 처음 먹었을 때의 감동을 잊지 못해서 종종 재구매하는 품목인데요. 냉동 제품으로 스위트 앤 스파이시 자체 평가가 잘 되어 있는 제품이고 각정육 50.91%, 제조원은 주식회사 동해식품. 동해식품은 코스트코에 납품하는 닭강정 제조사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열어보면 치킨의 양념이 진하게 골고루 잘 묻어진 게 오늘 밤 안주를 책임질 녀석으로 아주 든든합니다. 전자레인지 2분 돌리라고 되어 있지만 사양별로 조금 더 돌려야 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지니까 참고하셔서 조리하세요. 닭강정은 나름 차갑게 먹어도 매력은 있는데 너무 냉골이면 곤란하니까 하나씩 먹어보고 돌리세요. 속을 잘라보면 닭고기 살이 나름 실하게 들어있고 듬뿍 묻어있는 양념과 어우러져서 입 한가득 느껴지는 단짠의 매력이 터지는데요. 맨 처음 먹었을 때보다 닭고기가 조금 빈약해졌나 싶은 느낀적인 느낌이 들지만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건 깔 수 없는 사실이기에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간식으로 먹기엔 살짝 짭조름한 감이 있어서 무조건 음료랑 함께 먹기를 추천드리고 다른 브랜드 닭강정 돌고 돌다가도 가끔 사오게 되는 품목이니까 보이면 꼭 사보세요. 직화 짜장면 640g에 3,980원. 진열대에 강렬한 색감으로 존재감 뿜뿜하는 짜장면 레토르트 제품인데요. 이게 2인분 가격이라니 가성비 상당하죠? 이 가격에 직화 짜장면 거기다 생면 기대가 올라갑니다. 영양정보 참고하시고요. 구성은 생면 2개와 소스 2개 간결하고요. 조리는 생면을 4분 정도 삶아주고 찬물에 헹군 다음 중탕한 소스를 뿌려주면 끝인데 소스에 건더기가 들어는 있지만 큼지막한 느낌은 아니라서 저는 간짜장 느낌으로 소스를 한번 볶아줬는데요. 여기에 양파 반개, 소세지 2줄 추가해서 먼저 볶아주다가 소스를 함께 넣어서 볶아주면 이미 온 집엔 달큰한 짜장면 냄새가 솔솔 나요. 사실 간이 괜찮으니 소스 그대로 그냥 먹어도 나쁘지는 않지만 재료를 조금만 추가해도 퀄리티가 확 살아나더라고요. 이렇게 맛있게 볶아주다가 삶아놓은 면에 올려주면 끝! 와, 이거 꽤 괜찮지 않나요? 김이 솔솔 나는 게 배달 짜장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함인데요. 쓱쓱 비비면서도 벌써 군침이 꿀꺽. 색깔이 진한 게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추가한 재료들이 큼직큼직 곁들여 있어서 비주얼도 상당합니다. 생면이라 면식감도 인위적이지 않고 좋았는데요. 면을 삶아내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불지 않고 탱글탱글 맛있더라고요. 소스에 들어있는 고기나 감자들도 생각보다 꽤 잘 느껴지는데 추가한 재료들과 어우러져서 맛있게 먹었고 강하지 않지만 향긋한 불향도 느껴져서 풍미가 좋았습니다. 한 가지 레토르트 한 개일 수 있는데 처음 면 삶을 때 살짝 시큼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건 삶아내고 면을 씻는 과정에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먹는 데는 거슬림이 없었지만 참고하시고요. 이거 가성비 짜장면으로 집에서 종종 해먹게 되는데 한 번쯤 도전해보세요. 추천할게요. 먹은데 또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2024 연말 결산 베스트 아이템 24가지 정리해봤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25년도도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모두들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